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극한 가뭄으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전국의 소방차들이 동원돼 긴급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의 저수율은 식수 공급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15% 선이 무너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공설운동장에 줄지어 집결했습니다. 강릉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전국에서 새벽부터 50여 대의 소방차들이 긴급 급수를 위해 모인 겁니다. 충남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양양의 소화전에서 한 번에 12톤의 물을 받아와 강릉으로 옮기는 겁니다. 왕복 60km, 총 5회를 그러니까 한 300km 되겠죠. 300km 정도를 달려서 5회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 의용 소방대원들도 나와서 긴급 급수 지원을 돕습니다. 소화전 이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외지에서 온 차들 그래서 이제 구분구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홍제정수장에 부은 물은 하루 3,000톤의 식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일 사용량의 3.5% 수준이어서 물 부족 상황은 여전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강릉 방문 이후 재난 사태가 선포됐지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저수율 15% 선도 무너졌습니다. 강릉 시민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말라붙은 지 오래지만 대책은 제한적입니다.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작년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안 올 거고. 그래서 지금 세차하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5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 절반을 잠그는 절수 조치는 계량기의 75%로 더 동염하게 됐습니다. 물이 아주 끊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설거지할 때 그냥 졸졸졸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빨래고 청소고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고지대 가구부터 물이 끊어지는 단수 상황이 오면 소방차들이 각 가정으로 가 긴급 급수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강릉에 5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린 뒤 오는 10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극한 가뭄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협력을 강조했는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을 위해 오늘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악수를 나눕니다. 올해 회의에는 모디 인도 총리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20여 개 나라의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오늘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개발 전략을 승인하는 텐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회원국 간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행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단동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록강 철교 주변의 호텔들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의 예약을 오는 5일까지 모두 취소했고 숙박객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입장할 수 있었던 압록강 단교는 어제 휴일인데도 오후 2시에 예고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운행하는 야간 열차가 중단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24시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하루 전 도착을 위해 오늘 오후 평양을 출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특검은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윗선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입장문에는 특히 지시가 없었다는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돈이 건너간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걸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는 경기도 가평 통일교 본부에서 직접 권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마침 권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한 총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이제 곧 한학자 총재도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절대적인 현금이 건너간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 2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한 겁니다. 한편 아직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의 물증을 찾지 못한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건넨 목걸이 등을 전 씨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저녁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추돌 사고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흰색 SUV 앞면이 완전히 뜯겨나갔고 바퀴는 차체에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교차로 건너로 튕겨나간 택시는 엔진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천안하산역 근처의 한 교차로에서 SUV와 택시, 승용차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펠리세이드가 좌회전하고 택시가 반대에서 직진하고 그래서 충격으로 택시랑 SM 빨방 박은 거라서.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외국인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SUV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면서 벌어졌습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SUV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연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근처에서는 SUV가 앞서가던 다른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뒷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기 시흥시의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지와 폐스티로폼이 불에 타 매캐한 연기가 퍼지면서 지자체가 창문을 닫으라는 안전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